김종현의 스포츠. No problem. 화요일 저녁에는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죠. 정 PD와 김 기자,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대진을 보니까 두 분이 우승 후보로 꼽은 두 팀이 만났어요. 그렇죠.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제가 뽑은 템파베이 레이스가 올라왔고, 내셔널리그에서는 이제 김 기자님이 뽑은 다저스가 올라와서 이제 결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두 팀 다 7차전까지 치르고 올라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템파베이 같은 경우에는 먼저 3연승을 하고 4, 5, 6차전을 내줬죠. 그렇죠. 네, 그랬다가 7차전에서 이제 승리를 하면서 이제 진출을 했고요. LA 다저스는 사실 좀 더 극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애틀랜타와 만나서 1승 3패 이 벼랑 끝에 몰렸다가 이것을 내리 5, 6, 7차전을 가져오면서 이제 4승 3패로 이제 뒤집고 올라왔는데, 또 공교롭게 두 팀이 이 템파베이 같은 경우는 아메리칸 리그 또 승률 1위 팀, 그렇죠. 또 LA 다저스는 내셔널리그 전체 승률 1위 팀입니다. 이렇게 아메리칸 리그와 내셔널리그 이 최강으로 꼽히는 이 두 팀이 공교롭게 월드시리즈에서 맞대결을 펼치게 됐네요. 네, 같은 4승 3패지만 이 흐름이 약간 달라서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한데요. 네. 어쨌든 최지만 선수 플레이를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한국인 타자로서는 이제 최초로 월드시리즈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됐는데, 한국인 메이저리그들 그 전까지 투수들까지 합치면은 김병현, 박찬호, 그리고 이제 재작년에 류현진에 이어서 네 번째로 월드시리즈에서 뛰는 한국인 선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 한국인 선수들이 그동안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 전에 가장 그 한국인 선수가 이제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에서 가장 독보적인, 그러니까 독보적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인상적인 그렇죠. 그런 어떤 이 모습을 보여줬던 게 이 김병현 선수였죠. 맞습니다. 네, 2001년 월드시리즈, 지금도 가끔 그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그 자료 화면에 자주 등장했던 네. 이 김병현 선수의 2001년 월드시리즈 퍼포먼스였는데, 당시 그 뉴욕 양키스랑 맞붙었죠. 그때 네. 월드시리즈 4차전에 출전을 했는데, 참 그때 뭐 사실 김병현 선수한테는 많이 뼈아픈 그런 기억으로 많이 남아있죠. 그렇죠. 끝내기니까. 네, 그때 9회 티노 마르티네스에게 동점 홈런 얻어맞고 결국 10회에도 마운드에 올렸지만 그때 또 데릭 지터에게 네. 끝내기 홈런을 맞으면서 패전 투수가 됐고, 당시에 이제 애리조나에서 이 김병현 선수 길을 살려주려고 5차전에도 이제 등판을 이제 마운드에 올라왔어요, 김병현 선수가. 네. 근데 당시에 그 똑같이 전날에 이어서 아웃카운트 하나 남겨놓고 스캇 보르쇼스에게 이 홈런을 동점 홈런을 얻어맞으면서 또 그 경기에서 애리조나가 끝내기 패를 당했죠. 그 경기에서 제가 보면서 김병현 하면 멘탈이 굉장히 강한 선수인데, 네. 그 마운드에 주저앉는 모습. 월드시리즈가 진짜 중압감이 세구나, 네.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었다가 다행히 애리조나가 그 뒤에 그 6차전 7차전을 가져오면서 이 역전 우승을 했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때 이 김병현에게 바치는 우승이다 해가지고 좀 화제가 됐었고요. 네.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월드시리즈 그 뉴욕 양키스와 맞습니다. 이 경기에 4차례 등판을 했습니다. 네. 당시에 3과 3분의 1이닝 동안 무실점 호투를 펼치면서 뛰어난 투구를 펼쳐 보였지만은, 당시 이제 나중에 알려진 것으로는 이 월드시리즈 그 기간에 네. 그 신종플루에 걸렸다고 해요. 예,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아픈 와중에도 이 공을 던졌다고 해서 이제 뒤늦게 그게 고백이 돼서 화제가 됐었고,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재작년이었죠. 그때 보스턴과의 월드시리즈 2차전에 한국인 선수 최초로 선발 등판을 했지만은 네. 패전 투수 좀 4와 3분의 2이닝 4실점하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경기를 펼쳤습니다. 결국 이 중에 우승 반지가 있는 건 김병현 선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2001년에 애리조나의 창단 이후 첫 우승이었거든요. 당연히 또 이제 한국인 최초로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를 이제 땄는데, 이걸 이제 또 한때 또 트렁크에 놔두고 예. 뭐 잃어버렸다더라 했는데 트렁크에서 발견됐다더라 하면서 네. 역시 멘탈은 보통이 아닌 선수구나, 김병현 선수가. 네. 어떻게 보면 집안의 보물이 이제 가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를 트렁크에 넣어놓고 까먹을 수가 있나? 네. 그 정도로 대단한 BK의 멘탈이었죠. 네. 정말 보통 사람은 아닌 것 맞습니다.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과연 최지만 선수가 두 번째로 우승 반지를 끼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미국 언론에서는 최지만 선수를 다저스가 조심해야 할 타자 중 한 명이다, 이렇게 평가했다면서요. 네, 미국 현지에서도 지금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전망을 내놓으면서 이 최지만 선수를 또 템파베이의 주요 선수로 많이 지금 꼽고 있어요. 네. 미국 언론, 그러니까 미국 스포팅 뉴스 같은 경우에는 다저스가 장타력이 있는 최지만을 걱정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최지만 선수가 포스트 시즌 들어서 지금 타율이 2할 9푼에 홈런 2개를 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결정적인 상황에서 또 홈런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터뜨리면서 또 이렇게 템파베이가 올라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여러 번 줬거든요. 네.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당연히 이제 말할 것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요 선수 중 한 명으로 지금 많이 꼽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정규리그 때는 많이 막 얘기한 적이 없는데 네. 포스트 시즌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최지만 선수의 홈런을 보면 대부분 빠른 공들을 공략을 했어요. 근데 이 다저스의 불펜진들을 보면은 요즘에 이제 핫한 그라테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조 켈리 이런 선수들이 저 부분 빠른 공을 앞세우는 투수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후반부에 나올 이 불펜 투수들을 상대로 최지만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더라고요. 자, 월드 시리즈의 활약도 기대를 해보겠고요. 네. 일단 대진은 두 분의 예상대로 됐습니다. 근데 두 분의 우승팀 전망은 달랐었죠? 그렇죠. 저는 이제 템파베이의 우승을 예상했었고 우리 김 기자님은 또 다저스의 우승을 그랬죠. 예언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장외 대결을 할 수 있는 판이 깔렸다. 그렇게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네. 네, 그때도 뭐 살짝 들어본 건 같지만 좀 자세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왜 템파베이고 왜 LA 다저스죠? 템파베이 같은 경우는 일단 기세가 좀 더 좋다라는 팬심을 담은 생각이 좀 들고 다저스가 분명히 그 가을 야구의 경험은 더 많아요. 그런데 그 경험이 그렇게 좋은 기억만은 또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우승을 못한 지가 벌써 몇십 년이 됐기 때문에 진 경험이 많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큰 경기에서의 약하다. 아하. 이런 부분으로 평가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템파베이의 기세를 한번 믿어보려고 합니다.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시즌 전부터 우승 후보로 많이 꼽아 왔었죠. 그렇죠. 또 특히나 이 선수단 연봉 총액 관련해서도 참 많은 화제를 모았었고요. 다저스가 최근 뭐 거의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좀 많은 돈을 투자를 했지만은 이상하게 월드 시리즈 우승하고는 연을 맺지 못했어요. 네. 뭐 과거에 뭐 박찬호라든가 또 최희섭 선수라든가 뭐 그런 한국인 그런 선수들도 많이 또 거쳐갔던 팀이기도 하고 뭐 저도 팬심을 담아서 LA 다저스가 올 시즌만큼은 참 이게 우승의 적기다. 네. 참 이 멤버를 통해서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할 수 있는 적기다라고 판단을 해서 우승으로 후보로 그러니까 우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 참 어떻게 보면 애틀랜타와의 이 챔피언십 시리즈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울 것으로 봤거든요. 맞아요. 그것을 뒤집는 그런 어떤 저력을 보면은 이 기세를 모아서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에서도 분위기를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자, 두 팀을 한번 조목조목 더 따져보겠습니다. 네. 단기전은 뭐 투수 노름이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마운드부터 비교를 해볼까요? 마운드만 놓고 보면 템파베이의 압도적인 우위거든요. 이 MLB.com에서 전력 비교를 했는데 선발진, 불펜진 모두 템파베이가 우세하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특히나 그 1, 2, 3 선발이죠. 스넬과 글래스나우 그리고 찰리 모튼까지 이어지는데 스넬과 글라우스나우는 이제 9위로 승부를 보는 타입이고 찰리 모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경기에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선발까지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 커쇼의 모습과는 좀 반대가 되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네. 또 살짝 도발을 해봅니다. 마운드는 분명히 템파베이가 앞서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 워커뷰러 또 커쇼와 어떻게 보면 원투펀치를 자랑하는 네네. 그런 선수죠. 이 워커뷰러가 또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좋은 투구를 펼쳐 보이기도 했고요. 특히나 또 이 훌리오 우리아스, 그러니까 선발뿐만 아니라 네. 중간, 뭐 마무리 그런 어떤 자기 역할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나와서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런 챔피언십 시리즈의 어떤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판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기본 전력에서는 마운드에서는 다저스가 분명히 좀 템파베이에 약하긴 하지만 네. 충분히 앞설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아까 정 PD님이 미안한 얘기지만이라고 하셨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다저스는 이 커쇼가 포스트 시즌만 되면 약간 불안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챔피언십 시리즈에서도 사실 좀 좋지 않았고요. 그렇죠. 네, 뭐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커쇼가 월드 시리즈에서는 더 안 좋았거든요. 네, 지난 2018년에 그 보스턴과의 월드 시리즈에서도 두 경기 다 선발로 나와서 당시의 평균 자책점이 7.36이었습니다. 이상하게 그 가을만 되면 왜 커쇼가 안 좋은지. 그러니까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분석들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에이스의 부담감,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하지 않나 싶은데 이번만큼은 그래도 이런 어떤 징크스를 좀 깼으면 하는 좀 개인적인 또 바람까지 가져봅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양팀 타선 비교해 보겠습니다. 타선은 솔직히 객관적으로 보면은 다저스가 우위죠. 왜냐하면은 이번 시즌 타격 포스트 시즌에서 타격 성적을 보면은 다저스가 OPS 타율 모두 템파베이보다 앞서고 있고 네. MLB.com의 포지션별 분석을 보더라도 좌익수에서 요즘에 한창 핫한 아로자레나 그리고 이루수에 있는 로우를 빼고는 모두 다저스의 우위다 이렇게 예상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 타석에서도 홈런 싸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템파베이는 지금 득점의 80% 이상이 홈런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이 한 방이 최지만을 비롯한 선수들이 터트려 주느냐
그렇지 못한다면은 비교적 이제 고른 타격을 보이고 있는 다저스가 타격에서 좀 더 앞설 것 같더라고요. 템파베이가 일단 챔피언십 시리즈 기록을만 놓고 이제 조금 서로 비교를 한다면은 템파베이가 팀 타율이 2할 때 초반이었고요. 그렇죠. 다저스가 2할 오픈 4리 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뭐 시즌 타율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죠. 특히나 다저스가 이 애틀랜타 투수진을 상대로 해서 그 7경기 동안 홈런 16개를 쳤거든요. 굉장히 승부처 때마다 이런 홈런 덕분에 또 좀 어떤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도 특히 많이 만들었고 이 코리 시거가 5개 홈런에 11타점. 그러니까 3할 1푼의 성적을 냈었어요. 맞아요. 챔피언십 시리즈에. 어떻게 보면은 템파베이가 조금 그 중간 개투 여러 이제 투수들을 올리면서 좀 잔극이 양상을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현재 다저스 타선의 분위기로는 충분히 이 템파베이 뭐 선발 투수부터 뭐 중간 개투진까지 충분히 공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또 이렇게 큰 경기는 실책 하나로도 승부가 갈리니까 수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수비하면 이 최지만의 그 다리 찢기 발레 수비가 또 유명하고 반면에 또 다저스는 이번에 가장 핫한 배치에 홈런을 강탈하는 점핑 캐치. 대단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 팀 다 수비에서는 가장 완성도가 높은 두 팀이 월드 시리즈에 올라온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정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 최지만의 발레 그리고 무키 배츠가 지금 뭐 에어 배츠 뭐 원래 뭐 별명이 그렇게 이제 불렸고 했는데 이 5, 6, 7차전에 계속해서 또 그런 좋은 수비를 보여주니까 특히 7차전 같은 경우에는 그 2대3으로 지고 있던 상황에서 그 홈런성 타구를 프리먼의 홈런성 타구를 걷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순간을 현지 중계진이 게임 체인징 모먼트 뭐 이렇게 또 표현했었어요. 뭐 더 캐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다저스가 또 뒤집었기 때문에 맞아요. 참 이게 또 하나의 또 큰 볼거리로 또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가 됩니다. 들어보니까 진짜 더 재미있을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럼 몇 차전까지 월드 시리즈 갈까요? 저는 6차전까지 가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뭐 4차전, 5차전까지 하고 뭐 그래서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양 팀의 어떤 그런 장점과 단점이 워낙 또 뚜렷하기 때문에 좀 접전이 매 경기마다 이어질 것 같고 6차전까지 가서 다저스가 4승 2패로 우승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저스만 템파베이로 바꾸면 제 예상인데 이 양 팀 다 지금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7차전 승부를 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체력전이 될 수도 있는 7차전까지 가기 전에 좀 빨리 승부수를 양 팀 다 던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5차전 혹은 6차전 정도에서 승부가 갈릴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과연 예측이 맞을지 지켜보겠고요. 메이저리그 또 다른 이슈들 있으면 소개해 주실까요? 이제 가을 야구를 하지 못했던 팀들은 FA 영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추신수 선수 영입에 나선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샌프란시스코는 내셔널리그이기 때문에 이 지명 타자가 없잖아요. 추신 선수가 나이도 있고 해서 이제 수비 포지션에 들어가기엔 좀 무리가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전국 때문에 내셔널리그도 지명 타자를 썼잖아요. 그래서 과연 내년에도 내셔널리그가 지명 타자를 도입하느냐. 그렇다면 추신 선수의 수요는 내셔널리그까지 좀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추신 선수를 위해서는 내셔널리그에도 지명 타자가 도입되는 게 좀 더 좋겠죠. 결국 도입되길 바라는 좋습니다. 자, 메이저리그 외에도 스포츠 팬들이 주목하는 화제의 뉴스들 짚어볼 예정인데요. 잠시 쉬었다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종현의 스포츠 오늘 저녁 김종현의 김종현의 스포츠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 김재한 기자와 함께하는 정 PD와 김 기자 듣고 계십니다. 지난 한 주간 스포츠계 한번 쭉 돌아볼까요? 네, 프로농구부터 먼저 다루면요. 이 전자랜드 이제는 KBL 돌풍이 아니라 사실 초반이긴 합니다만 돌풍이 아니라 태풍으로 떠오른 그런 분위기입니다. 현재 개막 4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프로배구가 지난주에 개막을 했죠. 남자부 개막전에서 이 대한항공의 정지석 선수 한 경기에 이 최다 타인 11개의 블로킹을 기록을 했습니다. 블로킹을 한 경기에 11개 한다. 이거는 참 대단한 일인데 우리 카드와의 개막전에서 이 정지석 선수가 아주 또 눈부신 그런 블로킹 활약을 펼쳐보였고요. 여자 축구 대표팀이 8개월 만에 소집이 돼서 이제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 골프 같은 경우에는 김효주 선수가 2014년 이후에 가장 지금 강력한 이 퍼포먼스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국내 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 이 KB금융스타 챔피언십에서 2위 선수를 무려 8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오른
오르면서 현재 KLPGA 투어 상금 랭킹 1위로 올라섰습니다. 자, 일단 농구부터 얘기를 해보면 전자랜드의 연승이랑 선두 질주는 축하할 일인데도 뭔가 짠한 느낌이 그러게요. 하필 또 이번 시즌 슬로건이 인생을 걸고예요. 뭐 이렇게까지 지금 이게 외국인 선수들도 자가격리 들어간 구단도 많고 해서 어수선한데 지금 전자랜드 선수들을 보면은 득점 10위 안에 한 명도 없거든요. 15위에 이대원이 유일한데 유도훈 감독의 전략의 힘이다. 이번 일요일 경기 때도 마지막에 이제 패턴을 통해서 KCC를 상대로 이제 버저비터를 넣으면서 승리를 거둔 걸 보면은 전략이 좋다고 보고 지금 삼성과의 경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막판에 4쿼터 막판에 이제 10점 차 이상으로 추격을 하면서 현재 85대 82. 한 1분가량 남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말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5연승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자, 과연 전자랜드가 승리를 따내고 5연승을 질주할 수 있을지 이제 몇 분 안 남았습니다. 네. 또 프로 배구는 개막전이 관심사였지만 내일 경기가 더 많은 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일 드디어 김연경 선수가 출격을 합니다. 네. 11년 만에 V리그 코트를 밟고요. 마지막에 V리그 코트를 밟았던 게 이거를 어디서 계산을 했더라고요. 네. 2009년 4월 11일 이후에 4,211일 만이랍니다. 내일 출전을 한다면 내일 이제 흥국생명과 GS칼텍스가 내일 오후 3시 30분에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1라운드 맞대결을 펼치는데요. 흥국생명과 GS칼텍스 뭐 배구 팬들은 많이 아시겠지만은 이 최근에 했던 컵 대회에서 그렇죠. 결승에서 맞붙었죠. 어우흥을 잠재웠던 이 GS칼텍스였었는데 과연 그 컵 대회 결승 끝나고 나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흥국생명 선수들이 많이 그 칼을 갈았다고 하거든요. 뭐 김연경 선수뿐만 아니라 뭐 이재영, 이다영 선수도 있고 이 국가대표급 그런 전력을 자랑하는 이 흥국생명이 얼마나 칼을 갈고 나왔을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참 이렇게 기대만 하고 설레기만 하면 좋을 텐데 근데 시작부터 안전 불감증이 드러나면서 약간 팬들의 우려를 산 일도 있었잖아요. 그 인삼공사의 이제 정호영 선수가 18일 날 경기에서 이제 블로킹을 뜨고 착지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착지하면서 무릎이 좀 꺾이면서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면서 시즌 아웃 때는 좀 슬픈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들 것이 경기장 밖에 있는 앰뷸런스 안에 있으면서 가지고 오는데 시간이 좀 꽤 오래 걸렸던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 또 이송하는 과정에서도 의료 보조 인력만 있어야 할 간호사가 자리를 비우는 이런 문제도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일에 남자부 개막전에서도 코로나 여파 때문에 이제 사전에 등록을 한 인원들만 경기장에 들어올 수 있는데 등록되지 않은 인원들까지도 경기장에 득석에서 방문해서 이제 막 등록을 부랴부랴 하는 등의 약간의 그 방역 절차에서도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팬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호영 선수가 오늘 SNS에 또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를 만큼 복잡하고 속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많은 팬들의 어떤 그런 응원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위로가 많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26일에 이제 무릎 수술을 받는다고 하고요. 최대 9개월까지 지금 재활을 바라보고 있다고 해요. 정호영 선수 빨리 좀 이렇게 또 완쾌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쾌유를 바라겠고요. 또 이렇게 사소한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챙기는 모습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랜만에 소집된 여자 축구 대표팀도 평가전 갖게 되나요? 네,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여자 축구 대표팀이죠. 어제 이 파주 대표팀 트레이닝 센터에서 소집이 됐고요. 26일까지 담금질을 벌입니다. 지난 2월 소집 훈련하고 나서 8개월 만에 모였고요. 그 동안에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모이지 못했거든요. 그 동안에 이 벨 감독이 참 부지런했습니다. 이 WK 리그를 전국의 경기장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 선수들을 점검을 했고 그러면서 26명을 이번에 모았거든요. 해외파들은 좀 빠졌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모은 선수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있을 이 중국과의 이 최종 예선 아주 중요한 경기가 있죠. 이 경기를 앞두고 이번에 또 공교롭게 또 20세 이하 대표팀이 같이 모였어요. 20세 이하 여자 대표팀과 22일과 26일에 두 차례 평가전을 치르면서 실전 경험을 할 예정이고요. 특히나 22일 같은 경우에는 이 파주 스타디움에서 이 스페셜 매치라는 이름으로 해서 관중들 앞에서 또 대결을 치를 예정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문득 드는 생각이 한 반년 전만 해도 저희가 만나서 코로나 얘기 다 취소됐다는 얘기밖에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참 요즘에는 스포츠계도 분주해진 것 같아서 보기 좋네요. 원래대로면은 이 10월 말이 항상 바쁘거든요. 프로야구도 포스트 시즌에 들어가고 또 이제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올림픽 스타들이 돌아와서 이 전국 체육 대회를 또 하면서 이제 팬들에게 이제 인사를 하기 때문에 가장 바쁘고 또 이제 다이나믹한 시간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한 점이 오히려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종목에서 여러 선수들이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수영에서 간판인 김서영 선수가 5관왕을 차지했다는 얘기도 있네요. 네, 전국체전 이후에 1년 만에 전국 수영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경상북도 김천실내 수영장에서 대회가 치러졌는데요. 김서영 선수, 우리나라 수영의 간판 선수죠. 혼계영 400m를 비롯해서 개인 혼영 200m, 그리고 저병 100m, 개영 400m, 개영 800m까지 해서 5관왕을 달성을 했고요. 특히나 저병 100m, 이 57초 87은 대회 기록이자 개인 최고 기록이기도 했습니다. 김서영 선수가 사실 좀 그동안의 훈련도 좀 많이 제대로 못했을 텐데 또 이렇게 또 1년 만에 치른 큰 대회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둬가지고 굉장히 또 반가웠던 그런 5관왕 소식이었습니다. 네. 또 단거리 육상의 김구경 선수는 전역 후 처음 치른 대회에서 우승해서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지난달 16일에 전역을 하고 이번에 이제 전국 시도대학 육상 경기 100m 결선에서 10초 31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네 도쿄올림픽에 나가기 위한 기준 기록이 10초 05거든요. 예. 이제 김구경의 개인 최고 기록이 10초 07이니까 조금 더 페이스를 끌어올려서 올림픽까지도 좀 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김구경 선수가 2년 전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때 실패해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마음을 좀 아파했었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국군체육부대 이제 입대를 하고 좀 많이 지금 마음도 치유하고 그렇게 돌아온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꼭 내년 6월 안에 이 기준 기록을 통과하면은 그러니까 기준 기록 통과가 결국 한국 기록이거든요. 맞아요. 네, 한국 기록 세우면서 참 멋있게 이 도쿄올림픽에 도전하는 모습 보고 싶네요. 네. 또 함께 눈길을 모은 선수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비회사라는 선수죠. 그렇죠. 이제 콩고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우리나라는 또 속인주의다 보니까 어머니의 귀화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최근에 15살 때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육상을 데뷔한 지는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처음 출전한 대회에서 고등부 100m 이번에 그리고 200m까지도 오늘 우승을 했습니다. 네. 작년까지 거의 10위권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굉장히 빠른 성장세인 거죠. 예. 2년 만에 이 정도 성적이면은 앞으로를 더 기대하게 만드네요. 네, 지금 체격 조건이요. 비회사 선수가 키가 1m 82cm에 몸무게가 63kg입니다. 신체 조건 계속해서 지금 잘하고 있고요. 잠재력도 굉장히 좋고 좀 아무래도 훈련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본기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하지만 지금 성장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그런 훈련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좀 체계적으로 다듬고 하다 보면은 지금 오늘도 200m 출전해서 우승까지 했거든요. 네, 충분히 잠재력 있다고 봅니다. 라이벌도 있더라고요. 예, 원래 이제 기존의 라이벌인 박원진 선수가 8월 9일 날 이제 비회사랑 맞대결을 했는데 0.001초 차. 진짜 명승부였거든요. 일본에 보면 이 혼혈인 사니 브라운 그리고 이제 토종 일본인인 기류 요시히데 이 두 선수들이 지금 이제 일본 육상의 미래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네. 이들처럼 이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김구경도 있고 비회사랑 박원진 선수도 앞으로가 기대되고 한국 단거리 육상에 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밑에도요. 이 초등부에서 또 대단한 선수가 한 명 나왔는데요. 이 이리초등학교 최명진 선수. 네. 이 선수가 27년 만에 초등부 100m 이 신기록을 한국 기록을 작성을 했어요. 이 선수가 그 영상이 또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맞아요. 그 한 30m쯤 돼서 그냥 팍 치고 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거의 뭐 한 남들하고는 정말 많은 차이로 아주 독보적인 그런 실력을 자랑하면서 이 우승을 차지했는데 뭐 작년에도 제가 이 시간에 한번 다뤘던 그 양예빈 선수도 있고요. 그렇죠. 양예빈 선수는 조금 중장거리 쪽이긴 합니다만은 네. 이렇게 좀 대를 이을 그런 선수, 뭐 그 뒤를 또 뛰어넘을 그런 선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육상에서 또 이들의 활약이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뭐 다른 종목 경기들도 앞으로 이어지겠죠? 그렇죠. 이제 김종현 아나운서가 진행했던 그 추석 씨름도 있었고, 또 이제 배드민턴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 진천 선수촌이 개장하면서 본격적인 도쿄올림픽 준비에 들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네. 네, 정 PD와 김 기자 어느새 마칠 시간 됐습니다. 정현우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3일간 제가 연수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은 오승원 아나운서와 함께 하실 텐데요. 저 없어도 별일 없으면 다시 꼭 좀 들어주세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